안녕하세요. 턴 프로젝트로 SSD 컨트롤러를 만든 홍윤기 조영필조입니다. 저희의 SSD 컨트롤러의 디자인 디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8개의 플래시 칩을 가지고 있고요. 1개의 플래시 칩당 3개의 랜덤 블록과 로그 블록과 3개의 시퀀셜 로그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리 블록을 가베이지 컬렉션을 할 때마다 반환하고요. 에러 커렉션을 위하여 ECC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랜드 사타 코어를 뺀 토탈 10개의 코어를 사용하는데요. 1개의 메인 코어를 가지고 있고 1개의 버퍼 코어를 가지고 있고 또 8개의 ECC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두 자리는 섹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세 자리는 랜드 칩의 분류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앞에 6자리는 페이지를 위해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드레스는 블록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n개의 비트는 해시 테이블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SSD 컨트롤러의 이제 동작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SATA가 컨트롤 코어와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컨트롤 코어는 버퍼 코어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버퍼 코어는 8개 ECC 코어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그리고 각각의 ECC 코어들은 하나의 랜드 플래시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ATA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검은색 동그라미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가 컨트롤 코어로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컨트롤 코어에선 해시 테이블 이런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매핑 데이터 이런 등등 해서 이제 랜드 플래시에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GC를 해야 되는지, 이레이즈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고, 그럼 이 데이터와 그리고 커맨드를 버퍼 코어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들어갔죠? 이 버퍼 코어는 ECC 코어 8개와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ECC 0번째 코어에 0번 랜드 플래시 데이터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버퍼 코어는 ECC 0번 코어에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수차례 지속하게 되면 모든 8개 ECC 코어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랜드에 이레이즈 혹은 라이트 혹은 리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와중에도 컨트롤 코어는 계속해서 버퍼 코어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요. 결국 버퍼 코어에는 이렇게 약 6개 혹은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이처럼 어떤 한 코어에서 동작이 끝나서 ECC 코어가 아이들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버퍼 코어는 바로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던 데이터 하나를 전송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버룩은 다음 이만하도록 하고, 그럼 각 코어의 디테일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코어입니다. 컨트롤 코어는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컨트롤 코어의 역할은 이제 버퍼 코어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전송하는 커맨드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read, write, erase, internal move, 그리고 is empty가 있습니다. 우선 read는 랜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이고, write는 랜드로 데이터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erase는 랜드에 있는 한 블럭을 지우는 것이고, 그리고 internal move는 원래는 랜드 플래시 내부에서 동작하는 것이지만 이번 SSD 프로젝트에서 internal move 오퍼레이션 커맨드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구현한 internal move는 랜드에서 버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리고 이 버퍼에서 랜드로 바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한번 보면 랜드로부터 버퍼까지 왔다가 다시 버퍼에서 랜드로 들어가는 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EasyEmpty는 현재 버퍼코어에 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혹은 현재 버퍼코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수행하는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코어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버퍼코어에 데이터 커맨드를 샌다는 거 말고도 이렇게 매핑 테이블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해시 테이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해시 펑션으로서는 그냥 심플한 모듈 오퍼레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버퍼코어입니다. 버퍼코어는 여기에 있죠. 이 버퍼코어에는 이제 내부에 Q를 가지고 있는데, 이 Q의 사이즈는 약 64개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컨트롤 코어가 버퍼코어에 총 64개만큼의 커맨드를 예약과 비슷한 의미로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퍼코어는 ECC 코어가 아이들일 경우에 커맨드를 전송하여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ECC 코어가 현재 비지 상태일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큐에 이렇게 커맨드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ECC 코어입니다. ECC 코어는 여기에 있는 8개의 ECC 코어죠. 랜드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ECC 코어의 오퍼레이션은 간단합니다. read, write, erase.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ECC 코어인 만큼 read 혹은 write를 할 때 ECC 에러 커렉션을 위해서 ECC를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버퍼 코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3개의 ECC 코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3개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했을 때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커맨드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어떤 read 혹은 write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 끝났을 때 다시 커맨드를 넣고 그리고 또 다음 수행이 계속됩니다. 반면에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버퍼가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커맨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첫 번째 커맨드들의 명령이 수행되는 동안에 컨트롤 코어는 버퍼 코어에 두 번째 명령을 미리 넣어두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명령이 끝난 이후에 두 번째 커맨드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낸드 플래시는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타임 세이브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30나노세크 곱하기 8개, 이 8개는 커맨드 비트고요. 그리고 2112, 이것은 각 페이지 비트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8, 이것은 이제 8비트 IO 위스를 가지고 있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총 약 6.16 마이크로세크의 타임 세이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나은 성능을 위해서 사용할 몇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모듈 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모듈 오퍼레이션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게 AND 오퍼레이션을 이제 대체해서 사용하였습니다. AND 오퍼레이션은 웬만한 CPU에서 1클럭에 수행되고 모듈 오퍼레이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패러렐라이제이션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문으로 0부터 10까지 이렇게 더하는 포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손쉽게 이렇게 확장을 함으로써 수행 속도를 좀 상승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위해서 memset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카피를 위해서 memcopy와 혹은 memmove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데스티네이션의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하느냐 그리고 보장하지 않느냐의 차이이고,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은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드의 반복되는 코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디파인 구문을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빠른 속도로 코딩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려하였지만 적용하지는 못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해시 테이블을 위해서 이렇게 페이지 비트부터 n개의 비트를 사용하였는데, 이것 대신에 이렇게 페이지 이상, 즉 블럭 비트에서 이제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머지 같은 것을 할 때 인터널 부부에 의해서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해시 테이블 비트 위치를 생각을 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인터널 무브가 이번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지원되지 않아서 이 방법은 고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